자, 시간이 된 관계로, 이제 안 떨어지면 힘들 것 같아서 그 식사를 빨리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 모든 책임은 조진호 국장님이 지는 걸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서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세분 다 죽었네. 음악을 잠시만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목산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임시회의를 문성기 대표님 인사 말씀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 대표님 인사 말씀입니다.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뭐 인사말이라 해야자 요즘 참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갈수록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회의조차도 어려운데 오늘 어렵게 자리를 마련하였으니까 좀 힘도 있게 회의를 해서 좋은 안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휴가라고 4일 쉬었지만 집에서 방콕했어요. 어디 가려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요. 애들 데리고. 방콕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다 취소하고 계획했던 거 다 취소하고 그냥 남산에 올라갔다 애들 데리고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거기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냥 더위에다 코로나에다 이중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8월달 우리 전체운영위원회를 이걸로 대신할까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또 8월달에는 다른 모임들도 그러더라고요. 7, 8월 중에 휴가철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씩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도 이번 8월달은 이걸로 대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 국장님하고 우리 또 서한영 대표, 박종호님이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거니까 힘들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1일 날 저희 회의했었던 내용을 잠깐 나누고 우리 조진호 국장님께서 마을공간기획 간단 1차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주민협의체 17명 중 9명이 참석을 했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주민협의체 활성화 예산을 사용하는 분과장 회계, 그 다음에 상호 긴밀한 협조와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함과 더불어 페널티가 필요하고 회계에 수고하고 있어서 지금 회계님을 우리가 아직 선출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찬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군보 부대표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게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그 기본적인 틀에서 요구하는 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마 신군보 부대표님 마무리하는 것 가운데 7월달 예산을 뺀 500만 원으로 주민을 할 사업 활성화 예산 지금 요청을 했고요. 이 부분에 특별한 게 없으면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동교활력분과에서 8월 12일 날 우리 도시재생 여기 센터에서 강사분을 불러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진행하는데 이상 없죠? 이창현 고객님, 이거 진행하실 거죠? 강의 진행하실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거의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 이것만 하면 이따가 이거 얘기 말씀하시고요. 이게 8월 12일 날 동일하게 7시에서 여기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밴드가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회원이 지금 28명 외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분과별로 책임감 있게 한 10명 정도는 그 밴드에 초대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렇게 SNS 거점 공간으로 밴드를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민협의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여기다가 공지해서 많이 또 모집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에서는 한 10명 정도 회원들을 거기다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재조 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 목삼동 마을공간기획 간담회 1차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또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입니다. 안 그래도 좀 전에도 올라오기 전에 김성기 대표님이랑 그 예산에 관련해서 한번 보고 왔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이, 주민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예산 전체 520억 중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쓰이는 본 예산 290억 정도가 있죠. 그 중에서 시장 활력 예산이 85억 정도입니다. 근데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예산이 시장 쪽에 예산이 쓰이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마을 활력, 정주 활력, 그러니까 마을 활력, 정주 활력이 합해서 200억이 좀 넘는 거죠. 200억 가까이, 2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시장 활력은 90억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그 주민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돈을 시장에다 다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산보다 시장 쪽에 들어간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 주민분들께서 혹시 문의를 하시면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은 23년 이후에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은 주민들의 거점 공간으로 주민들 스스로 주민 자치로 마을을 관리해야 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고, 기존 원사업, 저희가 알고 있는 아직 바뀌지 않은 원사업에는 깨비 시장 공영 주차장에,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내용은 지난번에 본 거와 같고요. 워크숍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때 주민 의견으로 보시면, 깨비시장 공영 주차장의 원 계획은 아이케임 센터와 어린이 도서관이 있었죠. 그런데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현재 상황도 그렇고, 깨비시장 공영 주차장에 공간을 마련할 거냐, 아니면은 저희 사업구역 내에 거점 공간을 몇 개를 두고 그 공간을 키워서 그곳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거냐라는 얘기, 그리고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았냐면, 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의 아이키움센터와 어린이 도서관 계획을 취소하고 구역 내 거점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의견이 반영이 돼서, 현재 LH의 1, 2층, 그리고 시장 상인의 증축 부분, 그리고 한도 어린이 공원의 증축 부분이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지난번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추가로 그 외로 주민들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때 나온 여러 가지 마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LH 청년주택에 들어가는 공간, 시장 상인의 공간, 경로당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때 나온 의견이 모아진 거는 이 세 가지 내용과 같습니다. 그 중에 주된 내용은 깨비시장 공영주차장에 키움센터 어린이 도서관 계획을 취소하고 거점 공간 내 3개의 구역을, 3개의 공간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자라는 걸 모아졌고요. 부가적으로 나온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간별 세부 의견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모으자면 LH 청년주택 1, 2층에는 각 분과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분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때 질문이 나온 게 임대료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이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도 답변 드렸던 것처럼 임대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협약하기 나름이라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방법, 또는 임대료가 있으나 임대료를 적게 책정하는 방법, 또는 포괄적으로 운영을 맡겨서 수익사업을 하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는 임대료를 책정하고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23년도에 가서 양천구와 협의할 내용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한두 어린이공원이 좀 쟁점인데, 쟁점이 있기 때문에 뒤에 얘기하고요. 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상인회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를 희망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이번 한두 어린이공원 어르신 사랑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죠. 첫 번째는 화장실을 설치해달라. 공원복지과에서는 현재 공간에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개방하는 건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가 불분명해서 어렵다는 의견이지만, 주민분들은 강력하게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린이 공원인데 어르신 공간이 너무 많고 어린이 공간은 너무 적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 장기적으로 구역 내에 어르신 공간을 통합하든 아니면은 신규 이전을 해주고, 이 건물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 거점 공간으로 온전하게 활용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공간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선제 조건이 있었어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해야만 증축을 해서 주민 거점 공간으로 내줄 수 있다라는 공원복지과와 어르신 복지과의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뒤집으면 아예 저 공간을 저희가 증축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에는 올렸으나, 실제적으로 어르신 시설을 통합하거나 이전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추후에 논의할 대상인 것 같다라는 게 의견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된 PT 자료를 다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결론적으로는 이렇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 PT 자료를 공개해 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고 주민들은 정말로 필요한 공간이 따로 있다 라는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이 또 반영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그 의견을 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또 요청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까지는 여기까지고, 저희가 또 기존의 공원행복 주민계획단이 목삼동 마을공간계획단으로 확대 개편이 되면서 대표, 부대표, 총무님까지가 더 이렇게 합류하게 됐거든요.
그 계획단이 이 내용은 추가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짧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는 거예요? 짧게. 의견 있으신 거는 추가로 의견을 게재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 내용은 간단한 중요한 내용은 위에 요 내용 주민 의견에 대한 거는 확정, 그리고 공간에 대한 추가 의견은 주민 계획단을 통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목삼동에 여러 시설들을 관한 현장 안내를 네. 구청의 수산보육과에 거기서 제가 받은 이렇게 설명 들은 바가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아이들이 있는 비율에다가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차지가 않고 여러 가지 아이들 한 명당 이렇게 돌아가는 아이들한테 대한 행복한 공간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지금 한두 어린이 공원의 옆에 있는 노인시설은 그대로 노인시설 앞으로 노령 인구가 자꾸만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 시설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는 일단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뭐 헬스라든지 어르신들 이렇게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어린이 공원 자체를 노인실 아니요. 어린이 공원은 그대로 아이들이 활용하기 좋은 공간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이용하다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방치할 수 있는 그런 뭐 기계라든지 설비를 들여놓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안락한 아이들이 뭐 사고도 안 나고 그런 공간으로 배치를 하고 놀이시설은 밖에는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은 2층, 3층은 어르신들이 하고 1층은 어린이 시설로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요청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르신들이 많아지잖아요. 점차 노령 인구가. 그러니까 1층을 아이들하고 네. 어른들하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논의를 또 할 거니까요. 그건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저렇게 못 박는 것 같아서 제가. 아니에요. 못 받는 건 아니고 여기에는 의견을 그날 나온 의견을 적어 놓은 거니까요. 그렇다고 그날 나온 의견을 안 적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적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잠깐만, 목동 깨비시장 네. 그 공공주차장에 어르신 복지센터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는 어떤 대상이 지역 뭐 어디 뭐 다 우리 여기 지역 도시재생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 활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노인정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합류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여기가 저희도 센터에서 왜냐면은 지금 얘기가 길어지면 안 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안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관여할 수도 있거나 내용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대표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거기에 이 어르신 복지센터가 대대적으로 들어오면 시설도 더 좋아지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 경로당 시설을 통합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 내용 파악이 솔직히 지금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 얘기를 시큰하게 꺼내기 시작하면 저희가 경로당 증축을 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고 지금 다시 설명드리는 건 뭐냐 우선 그 시설에 우리가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천천히 풀어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거 혹시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시간 관계상 인당 3분 정도 시간을 얘기하시고 좋은 의견을 하고
7시에 끝내자는 막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목소리가 막 제 귀에 막 들리다 보니까 하여튼간 7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시. 8시에. 아, 예. 어우, 갑자기. 동의하신 거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챕터는 목동 깨비시장의 공동주차장 공유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선 사업, 세 번째는 청년주택 및 주차장 복합사회 사업이고요. 네 번째는 한마음 우리 모두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동 깨비시장 공동주차장 공유센터 조성 사업인데 이 이치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공간, 어르신, 그 다음에 아이 이 부분이 아마 아까 옮긴다고 사업 계획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 이 상태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 키움 센터나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 내 거점 공간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거점 공간이 들어가 저걸 없애고 우리 지역 주민 거점 공간이 거기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지역 내 거점 공간은 없어지게 돼요. 저기 들어가면 지역 거점 3군데가 없어지고 저거를 그대로 놔두면 3군데를 쓸 수 있고 지금 약 3대. 그 세 군데는 어디? 여기 한주공원, 서로 청년주택, 지급자리하고. 여기 상인의 건물 그걸 거점지역으로 쓰려면 저 공간을 포기해야 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기 데려가야 되니까 우리는 저기 쓰고 싶어 그러면 그 3군데를 포기해야 돼. 자, 일단은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깨비시장의 고객지원센터 개선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들은 저희가 나눠드리는 그 종이에 거기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고 이 부분도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시장에 맞게끔 개선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다음은 청년주택 및 주차장 복합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요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다목적 공간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이후로 거점 공간과 더불어서 이쪽 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센터를 이쪽 청년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주차장 쪽에 대한 거점을 할 거냐 그 부분을 참 많이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기업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마음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한마음 우리 모두 공간 여기 그 어린이 놀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이 된 거죠? 화장실까지. 자, 이 내용인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말씀 주시면 네, 우선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은 그러면은 한 장씩 넘기면서 의견들 뭐 주시면 이제 조금 전에 저 1차 간담회에서 정했었던 내용은 이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추가적인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추가적인 안으로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걸로 지금 센터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공동주차장 공유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는 좀 혼동이 와요. 뭐가 오느냐면
지금 우리 그 깨비 시장 그 신축 건물은요. 네. 지난번 얘기가 우리 도시재생 기금으로 그 맨꼭대기죠. 그거 증축하는 거 그 부분만 논의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인의 거로 바뀌어요. 아니 지금 순서를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지금 네, 이거 말씀을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아직 지금 헷갈려요. 예, 저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 중축 부분 그것만 어떻게 활용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건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깨비시장에 대해서 깨비시장 상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깨비시장 상인인가요? 아니면은 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인가요? 공영 주차장이 아니고 여기 상인의 사무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 있는 상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쪽에 신축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깨비시장 주차장 건물 그걸 얘기하는 새로 거예요. 짓고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네. 거예요. 대로변에 있는 그러니까 신축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인협회 건물. 이거 없어요. 지금 이거는 이미 깨비시장 주차장이라는 건 이건 우리 목삼동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동에도 있어요. 이 주차장은. 그건 주차장이 아니고 그런데 상인의 사무실. 주차장으로 갖고 오세요. 요거는 네, 요거. 이게 세워서 예. 요 전거 아니, 전거는 그거는 아니, 상인협회 이건 주차장이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고객님.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요걸 어떻게 활용할까 그걸 논하자는 거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상인의 증축에 대해서는 상인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깨비시장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세 가지 복합적 공간을 활용할까지가 첫 번째. 세 가지 복합적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세 가지 복합적 공간 중에서 상인의 LH 그리고 한두 어린이 공원 세 가지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거를 내가 알기로는 이 건물은 상인을 위해서 신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예산이 대단하잖아요. 이게 땅값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그 땅 살 때도 그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비싸니 싸니 해가지고. 그래서 내 뭐 이거 지나간 얘기 할 얘기는 아닌데 내 친구가 그 조선일보에 편집국장에 있을 때 한번 쓰셔보자 누가 또 그런 것도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건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은 이 나머지는 우리가 저쪽이 됐든 어쪽이 됐든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고. 네, 논할 게 아니- 앞사지. 앞사지. 그러면 요게 공간이 내가 요거 보기에 말고 한 앞사지. 20평? 20평? 한 20평 되죠? 어디가요? 요 중축 부분이. 10평, 13평. 요거 아니 요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혼동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 의견을 조율을 한 게, 그 당시에도 물어봤던 게 공영주차장 건물로 들어갈 거냐, 세 개의 공간을 활용할 거냐 의견을 물어봤을 때 공영주차장이 안 들어가고 세 개의 공간을 활용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는 끝났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건물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 그러면은 깨비시장 상인의 증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깨비시장 상인에 있는 건물은 어느 정도 성격이 규정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증축을 하면서 물류 기능을 좀 추가하겠다,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조그만 공간도 마련하겠다로 어느 정도 이거는 얘기가 픽스가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아마 시장 분과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의 얘기보다는 LH 1, 2층 그리고 한국 어린이 공원에 있는 경로당 증축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이죠. 이미 다 용도가 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논할 건 아니에요. 하나가 뭐냐면은 요 중축 부분은 우리
이 도시재생기금이들하고 중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만 어떻게 그냥 그냥 그거만 넣으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면적이라는 게 아주 협소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 특별히 어떻게 활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거는 그 한도공원도 건물 네. 그걸 좀 더 리모델링 한다든가 무슨 뭐 이런 걸 한다니까 그거하고 또 여기 그 주택 새로 짓는 거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논하면 돼요. 예. 네, 맞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대표님 그렇게 해서 네.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거점 공간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 네. 네, 그렇게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큰 네. 관심 상해대 도구로 지금도 고객지원센터 안에 고객쉼터가 있어요. 네. 그 쉼터만 조국장님. 네. 내 그래서 말이죠. 내 제안을 하는 건데 물론 이거 다 지금 무슨 행정이고 뭐고가 이미 다 말이죠. 마스터 플랜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진행됐는지 몰라도 우리가 저거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 기금을 거기다 써야 되는가 하는 건 조금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걸 갖다가 우리 그 여기 지금 한두공원 그거를 어떻게 좀 더 해본다든가 그런 쪽으로 자금이 투입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지금 이미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고 거의 마스터 플랜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되돌릴 수가 없다면 모르되 지금에도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몇 평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돈을 써야 되는 거는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예요? 여기 그런데 그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장 상인회, 저는 시장 상인회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 상인회가 지금 상가가 1층 상가만 해도 9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 물류창고가 지금 딱 3개밖에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류창고를 쓰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디다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자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를 물류창고를 좀 요청을 해서 3개든 5개든 물류창고를 좀 만들어 달라. 어디다 딴 데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금액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요청해서 저게 지금 진행된 거였거든요. 근데 저게 진행된 게 만약에 그 예산이 저게 투입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상인들은 배제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이 공간이 돼요? 예. 질투할 수 있는 예. 공간이 돼?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될 건지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시장 활력 분과에서 85억 정도를 쓸 수 있다. 이런 전제에 있으니까 상인회에서는 일단 그거다 10억을 쓰든 무엇을 쓰든 중축을 해서 이거 활용을 할 테니까 마을 활력 분과나 정유 활력 분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까 뭐 200, 아니 100, 뭐 그 얼마 정도 있다 했잖아요. 약 200억 정도.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 쓰시면 되고 여기는 상인회에서 이제 한 85억 정도 있으니까 좀 네. 쓰시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아주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저기 쓰지 맙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주에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정주에서 얘기한다면 정주는 이게 필요한데 이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얘기하는 게 좀 더 발전적이지. 저 예산은 안 쓰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보기에도 시장 규모에 비해서 시장 상인의 건물이나 여러 가지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얼토당토 안 하고 큰 예산을 여기다 쏟아붓는 거라고 얘기했으면은 검토 단계에서 안 됐겠죠. 그런데 취지가 왜냐면은 이 재래시장의 유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도 좋고 그게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여기를 가져가는 주민들이나 방문자들 복지 차원에서도 좋고 하기 때문에 검토가 된 거고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가로 의견을 내주실 부분은 한두 어린이공원에 생기는
공간 그리고 LH에 생기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활용하고 싶은지를 의견을 주시는 게 조금 빨리 정리돼요. 제가 질문 하나만 우리 저 신군부 우리 저 호 대표님. 사실은 지금 몰라요. 내가 잘못 이해인지 몰라도 지금 뭐냐면은 우리 그 신부 대표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저것이 그 증축한 걸로 그런 그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시장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 그 부대표가 어느 파트에서 뭐 시장활용 국가라든가 정조활용 국가라든가 무슨 여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저 부대표는 시장활용 분과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시장활력 분과에서 제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것이 우리가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이런 것이 공유가 안 된다. 물론 시장이면 시장, 또 마을 분과는 마을 분과, 종조활용 분과는 다 들어오면은 각자 어떤 업무를 제안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다른 부서가 우리 여러 분과가 있고 전체 협의체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알으면은 이런 그 오해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구태여 저거는 이미 별도 예산으로 상인을 위해서 만드는 건물인데 거기다가 구태여 왜 우리 이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중축을 해야 되는가? 그 보면은 또 용도가 그 상인들 휴게 그 공간을 이렇게 돼요. 어머니 혹시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왔던 건데 네. 지금 얘기를 나오니까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 네네. 그러면 저거는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네. 저건 놀랄 필요가 없다고. 아니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어떤 예산 말씀? 여기 그 지금 시장 중축하고 지금 현재 몰류에 탐구가 들어가고 막 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요. 10억이 조금 넘어가는 정확한 예산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저 부대표님 이게 그 상인을 위해서 무료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별도로 수익이 나옵니다. 네?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것처럼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수익이 나오면은 네. 그 수익 갖고 다시 뭐 다른 데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뭐 경조사도 있고 뭐 그런 비용으로 쓰고 상인의 운영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 이게 제가 여쭤본 거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목적이 필요한 게 지금 말씀대로 이건 분명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도시재생의 하나의 경제적 방향성에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CSC를 만드는 거, 마을도시 이제 마을 기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수익이 생기면 어차피 마을 상인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그걸 해서 수익이 생기게 되면 상인들한테 공유하게끔 하려고 하는 도시재생에 가장 알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산 문제는 얼마가 들어갈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거 지을 때도 뭐 대략 한 15억 정도 건물 사갖고 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저 한 칸 올리기 위해서 10억을 쓴다는 것은 이제 그때 가서 예산 문제는 따져야 될 것 같고 우선 상인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시장 활력분과에서 이걸 한다 그렇게 하고 일단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은 송시나 구청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가 단돈 10원이라도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이제 그쪽에다 넘기고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 시장활력분과에서는 이걸로 해서 결정을 짓고 일단 가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 문제는 시장활력분과에서 제안을 했고 네네. 기시를 넣은 건데 다른 국가에서 이걸 틀어갖고 못 아니, 이긴다고 하면 안 돼요.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에 이렇게 있지만 몰랐어요. 아직까지 몰랐었어요. 저는 시장 분과
그 회의 참석을 제가 못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도출이 돼서 그러면 여기서 죄송해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부모님. 네. 그러면 만약에 시장활력분과가 이 사업을 제안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고 잘 되면 마을활력분과, 문화예술분과, 경제분과, 교육분과, 그다음에 놀이축제분과 이런 데서도 10억이 아니라도 5천이든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그것이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거든요. 아니, 시장 활력분과가 스태프를 끊었으면 다른 분과도 그렇게 해보는 것도 근데 그게 가능한지 거죠. 이게 시장 활력분과의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센터에서 각 분과별로 접촉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회도 2번 그리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으로 시장분과 놀이분과에서는 주도적으로 많이 의견을 제시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더라도 예산이 쓰여지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이쪽에서 남든 저쪽에서 부족하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 말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은 의견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왜냐하면 소국생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상 우리 주민협의체 하반기 600만 원 쓰는 것도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협의체를 보면 문화예술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되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고 그러면 분과장님이 어떤 분과원을 소집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주체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제시하고 모델을 제시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늦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문화분과장님도 사업 제안을 하셨어요. 네. 사업 제안을 하시고 네.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지금이라도 의견을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의견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1년간 많이 활동하시고 의견을 주신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결과물이 시장분과 놀이분과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죠. 타당성, 법적인 거, 근거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센터가 구청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주는 제안은 다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가능한지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일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신부 부대표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해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CRC에 대한 부분으로 방향적 목표를 작성해 주면은 아마 다른 분과에서도 이런 지금 좋은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 활력 분과에서 우리는 이 CRC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하고 지금 이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분명화 시켜주고 또 이것을 공유화 시켜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우리 목산동의 새로운 그걸 하게 되면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는 제가 주시죠. 예. 앞으로 우리가 일은 말이죠. 저거는 어차피 그거는 양천구청에서 목삼동 주차장, 상인을 위한 주차장을 위한 그 건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건 아니고 그렇다면은 저걸 좀 상인들 휴게 공간이 없어서 좀 그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증축을 해야 되겠다. 근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필요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여기서 청년주택 그 공사비 때문에 얼마 남지 않는 데서 이렇게 할애했다는 거는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차라리 저기는 강변 돌파를 해서 양평구청에 이런 거를 휴게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재는 우리 휴게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주민들을 좀 이해시켰는데 만약에 지금 이건 분명히 알고 계세요. 나는 혹시 여기 상인들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서부터 도시재생 이거는 여기 상인을 위한 재생이다 그런 것이 판배했어요 주민들이. 그러나 처음서부터 우리가 그 대표 부대표 뽑는데도 말이 많은 게 뭐냐면은 대표는 전 상인회 회장이고 부대표는 현재 상인회 회장이다.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시끌시끌했어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이기서 공문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그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면에. 이건 이제 이면 우리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문 대표가 몰랐다 이거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협의체 대표는 문석이라고요. 그럼 최소한도 각 분과서 이루어지는 거 다른 분과하고는 그 정보를 공유를 못하더라도 대표인 우리 그저 문 대표는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문 대표님도 좀 그런 데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지 않겠나. 그리고 대표가 있는데 어떻게 대표 모르게 일이 진행이 되느냐고요. 이게 조직입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거 대표님이 모르셨다고 하시는데 요거 얘기 나온 지가 한 6개월 이상 됐어요. 아니 이걸 몰랐다기보다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증축한다는 얘기만 들었었지. 네네.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후계 공간이 올라가고 무엇이 어쩌고 이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인데 모르고 우리 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증축한다는 거는 초창기부터 이 사업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결정이 돼가고 이런 과정을 몰랐다는 게 디테일한 부분인데도 그런 걸 어떤 용도를 몰랐다는 말씀인 거지 그 자체를 몰랐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이청용 의원님 말씀에 전적 동의합니다. 대표는 모든 걸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몰라도 각 국가에서 활동하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이고 지금 이거 가지고 자꾸 시간 보낼 게 아니고 이거는 시장관리 국가에서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걸 진행하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좋은 모델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다음은 LH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운운할 게 아니죠. LH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꼭 아니더라도 추가로 가장 중요한 건 LH의 1, 2층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는 나와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 공간은 빼고 이 공간을 넣어주세요 라는 정도의 의견은 여기서 의견 정도고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랑 다시 한번 또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주민협의체 거점 공간 자체를 여기다가 둘 건지 여기다 얘기를 여기다 먼저 하고 그래야 이제 다음 그 목적에 의해서 이제 얘기가 되어질 건데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 거점 공간을 대표님하고 우리 주민협의체 여기 임원단들이 그것을 좀 정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LH에는 분명히 그 주민 거점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세 군데라겠는데. 마을관리사무소. 마을관리사무소가 그게 지금 이게 주민협의체가 사업이 끝나면 주민협의체가 형태를 바꿔서 마을관리사무소를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럼 마을관리사무소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에 그 전체에 뭐 청소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그런 거 관리를 전체 운영은 LH에서 하고요. 네. 1, 2층에 대해 1, 2층에 대해서 사무소가 거점 공간만 관리합니다. 그 건물에 보면은 전부 경비라든가 뭐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1층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물에. 따로 있겠죠. 그러면 1, 2층은 건물을 자기네들이 그 관리를 안 하고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그 공간은 여기서 빠져 있고요. 지금 저기 표시된 공간은 주민들이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표시한 겁니다. 근데 이 미디어 스튜디오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에요?
미디어 스튜디오가 기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미디어 스튜디오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네. 이제 이런 예가 있다. 기회가 아니니까. 스튜디오라는 게 다른 사진관이라고 아니. 저게 처음부터 지금 작년 말부터 저게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희 그 유튜브 촬영 공간이나 네. 유튜브 방송 공간이나 그런 거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돼요. 계속 나왔던 얘기였고 아, 그렇군요. 왜냐면 요즘 소셜 커머스가 워낙 유행이라서 그거를 마련하는 저기에 거니까. 있는 공간은 다 주민들 의견을 설문을 통해서 반영한 공간입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 양쪽에 있는 건 우리 그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언제든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네요. 최대한 언제든지는 아니고요. 공사 끝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오늘 의결하는 거 내용 말고 네. 여기에 대한 의견은 계속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는 예, 바꿀 수 예. 있는데 예, 저게 공사 들어가기 전에 예. 그러니까 시공사 계약하기 전에 저게 네. 결정이 돼야 오케이, 거기서 오케이. 인테리어까지 하는 견적을 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지상 1층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비어 있잖아요. 없잖아요. 여기 또 2층으로 아니지. 말씀하시는 거는 건물 관리 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건물 관리 사무소 공간은 다른데 어딘가에 있어요.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외부에. 네. 내보다 아니야, 건물 외부에. 네. 자, 중요한 거는 우리의 거점 공간이 여기에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미 정해져 있고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향후에 좋은 의견들을 그 업체하고 마지막 이제 할기 전까지 다목적 문화공간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목적 문화공간 이런 것이 오히려 2층으로 올라가고 1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목적 공간이라는 게 팝업 스토어, 공유마켓, 전시 공간, 기타 등등이잖아요. 그건 2층에 있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안 가. 오래 사셔서 아시겠지만 2층으로 위원장님, 네. 김영자 위원장님은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왜 저만 하고 얘기하는 말고 왜 다른 사람 얘기하니까 하고 진짜 왜 저만 이거는 얘기하는 조국장 아니 여기 조국장이 저기도 잘 아니까 네. 조국장이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정말 미워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아니 자꾸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분은 홍보 안 우선 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답변을 유치해 놓은 저렇게 결정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1층은 어쨌든 너무 크게 말하려고.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저기에 이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카페 같은 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사업 초기부터 경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상권이랑 경쟁할 수 있는 거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1층에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뭐가 있었으면 좋을까라는 주민 의견에서 그럼 1층에는 문화공간, 전시공간 또는 방문해서 쉴 수 있는 쉼터 또는 저기서 주민들이 뭐 며칠간의 팝업 스토어를 한다든지 그래서 다목적 공간으로 큰 공간을 비워두자라고 해서 저렇게 선정이 된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그래도 마을관리사무소를 밑으로 내려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저렇게 정해진 거는 설문이랑 논의를 통해서 정해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관리사무소 면적이 저렇게 있고 미디어 스튜디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상황을 대변하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미디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들어간 거고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각 사업별 CRC가 만드는 CRC가 마을 기업이 만들어지면 마을 기업이 입주할 공간 그런 용도로 공유 오피스가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정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으셔서 저것보다는 다른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빨리 주시면 그게 반영이 된 반이 나옵니다. 공유 오피스 저 이렇게 우리 10%는 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네. 몇 층이에요? 1층, 2층. 1층, 2층? 네. 이게 층이에요? 네.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 아세요? 저기 적혀 있습니다. 면적 486.7m 제곱. 486.7m 제곱이면 30평, 30평, 뭐 40평 이렇게 총 여기 있네 이렇게 핵심이 돼. 한 150평 정도 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저거를 그 공간은 그러니까 이만 공간을 줄 테니까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라 그거죠? 네. 그거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탁구 교실을 하나 합시다. 탁구 교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 탁구공실 같은 게 1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간이 요일별 시간별로 쪼개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1층에 그렇네요. 이게 다본 좀 문화 공간에 만약에 그런 탁구공실이 아이디어를 필요하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시면서 요일 시간에 펴서 하셨다가 접어서 정리하시고 하시면 되는 공간이 저렇습니다. 그럼 아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그냥 공짜로 몸만 오지를 않아요. 자기 한 달에 얼마씩 비용을 낸다고. 그게 운영이 되죠. 예, 그 저 선수 출신들 불러다가 강의를 주고 그 코치 받고 그래요. 그분이 나름대로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주민자치에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이 탁구예요. 탁구인데 그 만약 원하는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면 선착순을 해, 선착순을. 그 매일 아침에 딱 몇 시에 문 열면 가서 줄을 서가지고 선착순을.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죄송합니다. 거기 진행은 하나 만들자고. 예, 그 우리가 세부적인 거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할 단계가 8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벌써 8시가 다 돼가지고요. 이 지금 현재 한마음 한도 오래기 공원에 대한 의견이 사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을 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사실 뭐 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면은 좋겠지만 거기서 구청에서 그랬어요. 지금 현재 목삼동에는 아이들의 숫자는 적고 지금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어린이집이나 공립 시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인들 시설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뭐 탁구나 이런 어르신들 지금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놀이터는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르신들 공간은 다시 등축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거나 뭐 헬스 시설 같은 거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점차 노인 세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청년주택이나 청소년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할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늦게 왔으니까 또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 본인이. 늦게 왔으니까 분위기 파악 좀 할게요. 혹시 내가 미리 전체 톡방에다가 이것을 이 자료를 먼저 띄워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와서 보지 말고 미리 좀 보시고 와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한 부분인데 우리 고용준 우리 자문위원님 혹시 그 내용 파악 좀 하셨어요? 네, 파악했습니다. 네, 한번 좋은 말씀 좀. 아니, 저는 아까 이제 여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을 해서 어떤 컨셉이나 이런 걸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여기 막 예를 들어 청년주택이 있는데 청년과 관련 없는 것들이 막 있고 막 이러면은 아마 그 청년들도 살기도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뭐 세대별 뭐 서로 조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별한 뭐 컨셉이나 이런 걸 딱딱 맞게끔 배치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자문위원님 말대로 하려면 공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없는 공간에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이 잡음이 나는 것 같은데 아까 그 교육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청소년 공간을 그 어르신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커뮤니티 도서관이나 몇몇 시설들이 저희 청년주택으로 들어가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필수
청년주택으로 들어온 청년주택 공유 공간이 그만큼 적어지는데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지금 청년주택이라고 되게 많이 지어놨는데 청년이 1년 넘어도 분양가가 안 됐더라고요. 아니 저 나서 전세도 안 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여기는 뭐 등촌역이 가깝고 그러니까 되게 뭐 활성화될 거로 예상은 하지만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섞어오면은 조금 이제 제가 잠깐 그런 사실은 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오늘은 그 주민협의체 전체 운영위원회 임시회의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논의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목삼동 공간기획단 주민기획단이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논의는 그 기획단 회의에 참여하셔서 계속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 진행을 좀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요? 오늘 결론을 제시하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이 마을 활력 공간 계획을 우선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획대로 노인정을 그대로 가는 조건을 하고 가고 그 건물을 증축하는 걸로 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가고 나중에 이제 어떤 다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논의하자. 네. 우선 그걸로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노인 그 힌두로서에 제가 공유 화장실 하나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아직까지 얘기니까 다른 것보다 저대로 가되 외부든 어디든 거기 붙여서 공유 화장실 하나만 좀. 그건 계속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아예 의견을 해서. 의견 있습니다. 네. 의견 있습니다. 잠시 지금 동사무소 앞에 청년주택을 구청에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새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 또 여러 군데 짓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상인회에서 뭐 얼마 몇 억을 쓴다, 몇십억을 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구역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산동 도시갱생 구역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사실 그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장 활력 분가에 85억 정도 되고 오히려 정규 분가하고 마을 활력 분가랑이 합치면 그거 훨씬 많다 예산이. 200억 가까이.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우리. 네. 그래서 꼭 자꾸 상인회만 얘기가 저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여기까지 우리 시장 활력 분가에 대해서 얘기도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오늘 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시장에만 예산이 많이 쓰이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니까 우리 조 국장님이 그 표를 대략 이렇게 나눠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좀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하니까 저도 이제 오늘 목소리를 좀 크게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좋은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아까 이제 이렇게 건의를 나중에 해주셔갖고 여기 센터나 또 우리 아까 3명 했던 그분들 못하겠어. 그분들한테 논의를 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늘은 시간이 이제 좀 송동호 대표님, 송동호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성기 위원장님 한 말씀 못하고 말씀만 하고 있어요. 조금 두 분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네. 얘기 안 하면 끝까지 가는 걸로. 오늘은 이걸로. 네네. 자, 한 말씀 하시죠.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제시하신 의견을 드릴 것 같고요. 들어간 상태에서 추후에 논의할 부분이 나와있고 지금 제가 어떻게 확답을 해라고 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 이제 공부 안 하고 왔다는 얘기잖아, 지금. 하여튼 다음에 좀 많이 또 보고 오시고요. 김성기 위원장님. 저도 저번 주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 좀 공무원분들 계실 때 참석을 해서 이 주민 거점 공간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고민 중이에요. 네. 공부 안 하겠다. 네, 고민 중이고요. 대표님. 어제 이 공유 화장실 아까 부대표님 말씀하신 공유 화장실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꼭 네. 공공 화장실 얘기예요. 네. 그거를 따로 별도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거점 공간에 그냥 이제 한두 놀이터에 네. 화장실이요? 놀이터에 화장실 그거 급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없다고. 네, 제가 초창기부터 배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이런 거에도 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화장실 관리하는 거 하는 그거 이제 관리는 제가 하기로 관리는요. 제가 볼 때게 예를 들어서 그 노인정을 청소하시는 그게 청소하시는 분들 있어요. 연세 국정에서 지금 우리 상인의 사무실에도 그렇죠. 몇 명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일자리 창출을 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학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 뭐 학당으로 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요청은 되겠지만. 대표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아무리 가니까 저희 임시회의니까 이거는 하나의 안건이고 네, 제가 이제 회의를 진행해야죠. 네. 이거는 안건이고 하나의 안건이고 이제 그래요. 오늘 우리 국장님이랑은 이걸로 이제 회의를 오늘 마무리하시고요. 그러면은 뭐 시간 많이 안 걸리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주 한력분과 있잖아요. 지금 정유한력분과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 정조 국가위원장 제가 한번 보실 테니까 좀 시간을 조금 좀 바꾸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어렵고 그랬는데 내주는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정조 국가 활력 국가장을